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데려간 곳이 요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남편이 남긴 돈을 조금씩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 전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방 안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새소리가 제 귀를 간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수년, 매년 어버이날이면 아이들은 잠시라도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설렜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분홍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색이 참 잘 어울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낯설면서도 오랜만에 다시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손녀 예린이가 수건을 둘러쓰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예쁘게 꾸미고 나가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이의 눈동자는 투명했습니다. 그 맑음이 제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예린이는 할머니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너머로 빨간 딸기와 하얀 생크림이 반짝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케이크입니다. 딸 미영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서방이 운전해 드릴 거예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딸의 말투는 건조했고 사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 제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하루하루가 치열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마음껏 꾸미고 마음껏 웃으며 살아야 해. 그날이 꼭 올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그의 죽음과 함께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날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갑작스레 불길한 예감에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 나를 축복하는 날이잖아. 차는 도심을 벗어나 논밭이 펼쳐진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이니?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런 곳에 있어요. 곧 도착해요. 사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엔진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제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낯설고 불길했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설마 오늘 같은 날에 아니겠지. 설마. 그러나 차가 멈춰 선 곳은 하얗고 차가워 보이는 건물 앞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간판 실버 케어하우스. 저는 한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트렁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제 옷가지와 약봉지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여기 두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방은 차가웠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수납장 하나, 창문 하나. 옮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생활비 내역, 보험 기록,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작년 가을부터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명의는 제 딸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허락한 적 없는 일인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부터 하시죠. 위임장도 철회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에 제 손으로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연립주택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베란다.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다정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갔고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제 눈앞에서 선명히 보이는 순간 제 삶이 제 손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요가를 배우며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몸은 굳었지만 웃음은 쉽게 피어났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스스로 계산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남편 생각이 나고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자유였습니다. 혼자이기에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예린이가 활짝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뒤엔 딸과 사위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종이 카네이션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품위는 잃지 않았습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이 더 중요해. 너희들을 언제 다시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하마. 손녀에게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단호박죽 좋아하지? 오늘 할머니가 끓였단다. 아이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어. 오랜만에 제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저 김정자의 기록입니다.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남은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